우리가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쓸데없는 욕망들 여러 가지 그냥 그 뭐 좋은 차 갖고 싶고 뭐 또 뭐 좋은 집 또 좋은 학교 나오고 싶고 그런 어떤 우리가 갖는 사회적인 어떤 욕망들이 전부 다 어떤 사실은 허상이잖아요.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회적인 그 가치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허상으로 느껴졌고 그림자 그다음에 실루엣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간결하게 작업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 근래까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. 제가 이제 전환점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그것이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이제 그 모더니즘이라는 것들이 어떤 흐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강령같이 느껴졌어요.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것들. 그러니까 어떤 미술사라는 어떤 허구의 강령이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평면 그 화를 하던 그러니까 단색화 하던 사람들도 그냥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론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자신도 거기에 너무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거죠. 근데 뭐 벗어나려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이제 작품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뭐 사람도 그렇게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시회가 너무 많아진 그래서 작업을 내가 충분히 생각할 만한 여유가 안 생기고 또 전시회를 그냥 이렇게 때우는데 급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던 그림을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른 것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. 그런 어떤 퀄리티가.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것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끌려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.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림자인데 조명을 여러 개를 하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자가 뒤에 생겨서 그냥 이렇게 이런 그 라인으로 된 어떤 그 형태들이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. 그래서 그림자가 지금 여기서도 지금 저 바깥에 자연광하고 지금 이 그림자하고 해서 여기 두 개 푸른색 그림자하고 여기 회색 그림자 두 개가 생기는데 이게 동시에 그려질 때 되게 이렇게 입체감이 나고요. 띄우는 그림자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붙여서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림자를 몇 개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쓰는 거죠.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실험을 해봤었어요. 연필로 살살 그려갖고 문질러 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뭐 가루를 내서 이제 그 흑연가루 같은 걸 문질러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, 그게 그래도 다 자국이 남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그런 어떤 묘한 느낌이 안 나서, 캔트지 같은 데다 우선 칠을 하고, 그것을 이제 거지 이렇게 여자도 화장 닦아내는 거지 있죠. 이제 그걸로 묻혀갖고 이제 그냥 손가락만으로 이렇게 쭉 그린 거예요. 색도 이제 딱 뭐 거의 한 색깔, 두 색깔밖에 없잖아요. 만약 색을 쓰더라도 거의 한 색깔이죠. 한 색깔 위에 얹혀지는 거니까 그 색깔의 감수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색깔을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데 그것이 아주 조금의 차이더라도 조금 흐리고 조금 강하고 이것이 그 감수성을 굉장히 좌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색을 어떤 색으로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. 하는 물감들은 안료하고 미디움이 굉장히 기계로 잘 섞이기 때문에 이 미디움이 안료 색깔을 잡아먹어 버려요. 독일에서 나오는 미디움인데 여기다 이걸 섞으면은 자기가 이제 그 아무리 잘 섞어도 그 완전히 분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료 색깔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. 그래서 발색이 훨씬 좋아지는데 이제 그 밀착도는 떨어지죠. 근데 이 색깔을 보시면 우리가 그냥 물감으로 보는 색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.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아주 그냥 그 마트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이런 게 저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 물감이 완전히 그런 느낌이에요. 제목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그려진 어떤 형태들하고를 굉장히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욕심쟁이 그러면 뭐 다리 쫙 벌리고 있으니까 다 내 거야. 그런 어떤 욕심쟁이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춤추는 사람이에요. 그다음 네 알겠습니다 같은 거 뭐 접시 들고 뛰는 사람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럭비 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 럭비 하는 사람을 막 변형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접시 들고 뛰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이제 그것을 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사실은 제목하고는 굉장히 그
괴리가 있는 거죠. 이게 사실은 그게 나는 굉장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. 어떻게 보면. 왜냐하면 사실 우리 엉터리 소통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거든요. 이런 것들이. 우리가 뭐 굉장히 소통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서로 핀트도 막 맞지 않고 순전히 엉터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책 읽고 TV도 보고 마당 일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작업하고 싶으면 작업하고 그냥 뭐 또 필 받으면 며칠씩 그냥 작업하기도 하는데 평소 때 그냥 좀 그 노는 편이죠. 많이 안 하고 게으른 편이에요. 너무 이제 작업을 아주 엄청 열심히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생산해내는 거는 좀 그래서 요즘 이제 프로 작가들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장이 잘 가동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조금 마음에 들질 않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상품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유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하루는 윤영근 선생님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쭉 뒤려오더니 내 의자를 발로 뿡뿡 차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날 보고 너무 열심히 그림 그린다고 나가서 좀 놀아. 노는 것도 공부요.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노는 게 공부다. 그 말이 참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너무 하려고 막 골똘하게 할 때는 뭐가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는데 놀다 보면 생각이 부려뜬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근데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을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딱 포착이 되고 이렇게 꺼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늘 머릿속에 있다면 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것들을 다 이렇게 포착할 수 있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.